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Kim's Korean English Culture TV를 이제 맡게 된 에디 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아까 좀 전에 아침에 나왔던 내용대로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은 입학하기가 어렵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상대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인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공유하고자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먼저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한번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재료에 대해서 제 나무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한번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외국민과 그 특례 전형의 내용을 좀 보자면은, 여기서 이제 역사를 보면은 재외국민 전형은 1978년도에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시했던 이제 또 지시로 시작됐던 입시 전형으로 마련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해외 주재원을 재직하거나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그 공무원이 연구원 자녀를 염두를 두고 만들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해외 주재원제 발령난 사람들 이제 놓고 딱 봤을 때 그만큼 그 제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 남들 전형을 이제 배려한 것이 이제 맞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위 말해서 해외 주재 발령이 나거나 아니면 약간 좀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해외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모국어 실력이 다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제 경상 놓고 딱 봤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해외에서 살다 보면 가장 이제 또 약한 과목이 무엇인지 많이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수학과 과학이라는 과목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약한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과대학은 기본적으로 의대 가서 이제 그 의사 되기 위한 시험 문제 치려면은 남들 과학과 이제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외국에서 갔다 온 애들은 대부분 약한 과목이 이제 바로 과학이다 이겁니다. 과학이 약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의과대학 수업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따라갈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공과대학도 이제 마찬가지인 겁니다. 공과대학은 소위 말해서 남자들 꽃이라고 이제 불리는 과가 이제 바로 공과대학인 거죠. 근데 공과대학은 기초적으로 대학교 시절 때 우리가 보통 무엇을 이제 많이 배울까요? 바로 공업수학과 물리학과 화학 분야를 배우겠죠, 그죠? 근데 외국에서 갔다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그 뭐 화학과 물리학과 과학 분야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공부하는 것이 이제 매우 이제 힘겨울 수밖에 없겠죠. 참고로 이건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한양공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점수를 굉장하게 짜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에 이제 그 1등 했던 애가 만약에 70점을 가정해보면 1등 기준이 70점이었다면 그만큼 이제 A 플러스 이제 받은 것도 하잖아요. 근데 한양대 공과대학 교수 되게 냉정하게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F를 이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공과대학은 특히 그러니까 과학과 수학 같은 경우는 잘 못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중고 정상적으로 이제 고등교육 과정 12년 마친 사람들도 공부하기 힘든 것이 이제 바로 과학과 수학인데 해외에서 생활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록 이제 이 입시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외국에서 이제 12년 공부를 하고 한 친구는 이제 그 서울에 나오고 고려대 공과대학도 이제 또뭐 졸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고려대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이제 엄청나게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수학을 잘 못하다 보니까 대학교 가서도 과외반 현상까지 이제 생겨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의 현실이 그렇게 이제 녹록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때 이제 만들었던 법이 이제 바로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70년대에서부터 적어도 90년대까지는 놓고 딱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인원을 되게 많이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말이 안 되다 보니 대학교 수업을 전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 이제 현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중도에 중퇴하는 사람들 이제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중퇴를 하다 보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재외과 외국 전형을 많이 오픈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픈할 필요가 없겠죠. 대학교 관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정원을 줄이다 보면은 결국 이제 그러니까 좋은 대학 입학하는 게 과연 쉬울까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추세를 놓고다 보면은 그래서 한번 연세대학교 재외국민과 올해 이제 있었던 그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의 사례를 한번 놓고다 보자면요. 자, 그래서 메뉴판에 들어가서 우선 제가 연구 산학에 잘못 들어가네요. 우선 여기 들어가서 입학 교육에 왜 이러지? 입학 교육에 입학 안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제 바로 재외국과 외국인 전형의 현실에서 이제 우리가 부터 나오게 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올해 실시하는 그 재외국과 외국인 전형의 그 현실 이제 놓고 보자면은, 자, 보세요.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중에서 이제 그 중고등과정 해외 이수자 같은 경우에는 총 71명 이제 말 뽑습니다. 71명을 이제 뽑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삶 인원도 굉장히 많이 안 뽑고 그만큼 이제 경쟁률이 이제 그만큼 이제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문과대학의 사례를 놓고 보자면은 문과대학 중에서는 고고문학과 있을 것이고 중어중문학과 있을 것이고 영어영문학과 있을 것이고 도고동문학과 별별 과가 좀 많겠죠, 그죠? 그런데 재외국과 외국전의 입시를 놓고 보자면은 문과대학은 다 국어국문학서부터 시작해서 심리학과까지 이제 포함해서 총 8명밖에 안 뽑다는 거예요. 8명밖에 안 뽑는다는 것은 이제 결국은 어떤 힘이 좀 많이 쓰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학 입학 관계자 딱 봤었을 때 외국에서 살던 이들 같은 경우는 한국의 그 뭐지 그 대학 교육의 그 뭐지 현실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대학교 이제 입학해서라도 수업을 과정 따라가는 것이 이제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염두를 두고 이제 뽑은 것이겠지만 8명을 뽑는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여주면 될까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그냥 재외인과 외국인 전형을 뽑아도 그만 안 뽑아도 이제 그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비단 문과대학뿐만이 아니고, 자, 여기서 상경대학이나 경영대학을 놓고 보면 어떨까요? 이과대학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과대학 중에서 뭐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지구 시스템 과학과, 천문 우주학과, 대기업과가 많겠죠, 그죠? 정상적인, 정상적인 과정대로라면은, 이과대학만 해도 과가 이제 보통 6개가 나눠져 있어요. 6개가 나눠져 있으면, 그러니까 그 인원을 6명을 뽑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죠? 근데 지금 딱 보십시오. 이과대학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재배군과 외군 전형을 뽑는 아이들이 4명밖에 안 돼요. 6개 학과로 구성되는데 4명밖에 안 뽑는다는 것은 이건 이제 결국은 어떤 맥락을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뽑아도 그만, 안 뽑아도 그만 이렇게 이제 놓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보통 면접 평가 안내라고 나왔는데 재외국민 전형에서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놓고다 보면은 여기서 다 봤을 때 대면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교 관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원은 이제 되게 적게 뽑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대면 면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만약에 연대 대학원에 원서를 넣었다고 이제 가정해 봅시다. 과연 합격이 될까요? 아니요. 절대로 합격이 되지 않겠죠. 그죠? 예컨대 연대 사를 놓고다 아마 고려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연대 사를 놓고다 보면은 SAT 점수가 나름대로 이제 반영된다고 들었어요. SAT 점수가 보통 몇 점 만점? 만약에 1800점 만점이라고 가정해보면 기본적으로 1720점 정도 이제 돼야지만이 이제 지원이 이제 가능하다는 소리겠죠.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SAT 점수가 1800점 만점에 1720점 받는다는 것은 어느 대학을 많이 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하버드를 포함한 스탠포드 뭐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 대학이나
아니면 UCLA와 같은 약간 좀 그 좋은 대학이나 이런 데 입학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연세대학교에서 이 점수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대학에 입학할 때 연고대 입학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해외대학 입학하는 게 맞을까요? 상시적으로 봤을 경우는 해외대학을 입학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이를 토대에서 놓고 딱 봤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외군과 외군 전형의 그 제도라는 것이, 뭐, 아까도 이제 아침에 이제 말씀드렸겠지만,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재외국 외국은 전 쉽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가짜 뉴스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또 저출산 현상도 나타나게 됐는데 당연히 대학교 입학해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원을 적게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재외국과 외국 전형의 현실이 이렇게 녹록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결국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한국 대학을 입학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해외 대학을 입학하는 게 맞을까요? 해외 대학을 입학하는 것이 이제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연세대학 입학처하고 이제 고려대 입학처 사례들 놓고 다 봤을 경우 제가 5년 전인가 10년, 5년 전, 6년 전에 이제 입시를 잘 한번 또 보니까 5년 전, 6년 전 입시를 보면은 연대하고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점수가 이제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B제로 이상이 아니면은 지원 자체가 불어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만 해도 서울대학교에서도 재외군과 외군 전형 제도를 뽑았었습니다. 뽑았었는데 지금은 재외군과 외군 전형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12년 전형 바뀌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그만큼 대학 가서 적응을 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서울대학교 측에서도 이제 재외군과 외군 전형 제도를 없애버린 거겠죠. 그 대신에 12년 과정을 이제 거쳐야지만 이렇게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재미있는 외국인 전형의 현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코를 훌쩍훌쩍 거리면서 해? 코좀 풀어! 깨시라! 뭐야,